로그 함수라는 건 뭐냐면 y는의 형태로 썼을 때 로그에 진수 자리에 x가 들어간 게 로그 함수야.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신기한 건 뭐냐면은 로그의 정의를 생각을 했을 때, 자 원래 앞 단원에서 지수 함수를 배웠었거든요. 지수 함수는 어떤 그 지수 형태에서 지수 자리에 x 들어간 게 지수 함수인데, 저거를 x랑 y 자리를 바꿔볼게. 그치? 요거 x랑 y 자리 바꾸면 x는 a의 y 되는 거란 말이야. 그치? 이거 x, y 자리 바꾼다는 건 뭐 하겠다는 거야? 그렇지. 역함수 만들겠다는 거야. 이 식을 y는의 식으로 바꾸면 지수, y가 지금 지수에 있기 때문에 로그를 적용시켜야 된단 말이죠. 그쵸? 로그를 적용시키면 y는 로그 a의 x 된단 말이야. 요거는 로그 바로 되는 거 알겠어요? 그럼 그거를 생각하면 기본적으로 이 로그 함수라는 것은 진수 자리에 x가 들어간 함수인데, 그거는 원래 지수 자리에 x가 있었던 이 지수 함수에 대한 역함수로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는 거야. 오케이? 요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럼 뭐 당연히 그러면 같이 따라온 내용은 공수2에서 배운 내용이지만,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1대1 대응이어야 되죠. 요거는 기억나죠? 그리고 함수에서 1대1 대응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증가나 감소가 일정한 그런 함수들인데, 역함수, 지수함수와 역함수인 로그함수는 둘 다 증가나 감소가 계속되는 1대1 함수의 특징을 또 갖기도 한다. 오케이? 그 외에서 중요한 거 이제 2번으로 넘어갈 건데, 뭔가 이런 1, 2, 3, 4, 5번 이런 게 많이 있을 때 이거를 다 외우면 제일 좋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대수 단원에서는 함수를 여러 개 배울 거니까 함수를 새로 배울 때마다 지속적으로 공통적으로 체크하는 게 뭔지를 좀 생각하면 좋은데요. 새로운 함수를 배울 때마다 우리가 확인하는 건 첫 번째, 정의역 무조건 확인하고요. 정의역이라는 건 x의 범위를 얘기하는 거야. 두 번째로는 치역을 확인합니다. y의 범위, 요거를 확인하죠. 세 번째는 개형을 결정하는 부분, 요거를 확인해요. 항상 이렇게 세 개가 공통적이야. 예를 들어서 1차 함수라고 생각하면은 y는 뭐 3x 이런 1차 함수, y는 ax라고 했을 때는 정의역 x의 범위, x에 뭐가 들어갈 수 있냐 했을 때 실수 전체가 되겠죠? 아무거나 다 넣을 수 있어. 실수 전체. 그렇게 됐을 때의 치역, y의 범위도 아래 제일 밑에부터 위에 제일 위에까지 가니까 마찬가지 실수 전체가 되는 거고, 개형을 결정한다. 저 1차 함수의 모양을 결정하는 부분은 a가 되겠지. 이걸 우리가 기울기라고 불렀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항상 함수를 배울 때마다 공통적으로 이렇게 세 개를 체크해요. 그럼 로그 함수, y는 로그 a의 x라고 했을 때 얘는 정의역이 어떻게 될까? 정의역이라는 건 집어넣을 수 있는 x죠. 근데 x가 지금 진수에 있어. 그럼 여기선 정의역을 생각할 때는 진수 조건을 따지라는 거랑 똑같은 거야. 로그의 진수 조건은 뭐예요? 0보다 커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x가 기본적으로 0보다 크다는 게 정의역이야. 치역, y의 범위. 로그에 뭔가를 집어넣었을 때 y의 범위가 어떻게 나올까? 이거는 조금 이제 헷갈릴 수 있는데 얘는 지수 함수의 역함수로서 바라보면은 조금 쉬워요. 승범이 지수 함수 안 들었으니까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간단하게만 하면은 그림이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지수 함수야. 여기 x축이 기본적으로 점근선이어서 왼쪽은 이쪽으로 쭉 따라가고 오른쪽은 무한대로 올라가는 거야. 그럼 지수 함수는 정의역, 대입할 수 있는 x는 어떻게 돼요? 아무거나 다 대입할 수 있어. 정의역이 궁금하면 이 그래프를 가로로만 봤을 때 어디까지 그릴 수 있냐 생각하면 돼. 왼쪽 쭉 오른쪽 쭉 다 갈 수 있단 말이야. 실수 전체 되는 거야.
y의 범위는 어떻게 돼? 스무 지금 보여? y의 범위가 어떻게 돼? 똑같지 않아요? y의 범위는 위로 쭉 아래로 쭉 계속 되냐 그거 생각하는 거야. 아래로는 쭉 못 가지. 네. 저 점근선이 있단 말이야, 그치? 요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쵸? 역함수면 x랑 y랑 자리가 바뀌는 거라 그랬어요. 정역이랑 치역이 바뀌는 거야, 역함수에서는. 그래서 이게 요로 바뀌는 거고요. 그럼 요게 요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y의 범위가 실수 전체가 돼요. 기본적으로 이 로그 x를 그리고 싶다면 이 지수함수에 대해서 역함수니까 y는 x선을 그리고 대칭 이동하면 된단 말이야. 맞지? 그럼 그거를 생각을 해보면, 자, 점근선도 생각해봐. 점근선이 원래 지수함수에서 이거였어. 이걸 y는 x 대칭하면 선이 뭐가 될까? 이걸 저 검은 선에 뒤집으면 어떻게 될까? Y. 요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 y축에 대해서 다가가는 선이어야 되기 때문에 얘가 점근선이 돼서 그림이 요런 식으로 돼요. 요게 로그 함수예요. 정의역을 생각을 해보면은 왼쪽 계속 그림을 그릴 수가 없죠. y축 안에서 끊기죠. 그래서 정의역이 x는 0보다 크다 라고 볼 수도 있는 거다. 이해되겠지? 자, 그러면 그때 개형을 결정하는 부분은 로그 ax 보면 알겠지만 y랑 x가 변수고 원래 고정적인 산수는 a밖에 없단 말이야. a에 따라서 개형이 결정이 됩니다. 여기서는 로그의 밑이 되겠죠. 지수 함수도 마찬가지로 a 지수의 밑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 지수 함수로 생각을 해보자. 자, 이 지수 함수 할 건데 내가 a에 2랑 3을 넣어볼게. 2의 거듭제곱이랑 3의 거듭제곱. x를 점점 큰 걸 넣는다고 생각하면은 3의 x가 더 가파르게 올라갈 거란 말이야. 맞지? 그럼 그림을 그려보게 되면 얘를 2의 x라고 했을 때 3의 x는 요런 식으로 돼요. 이게 더 가파른 건 알겠지? 자, 그럼 이거를 y는 x에 대해서 뒤집는다고 생각했을 때 저 파란 색깔 2의 x부터 뒤집어 볼게. 파란 색깔 2의 x 뒤집으면은 결국에 이 y축으로 봤을 때 빨간 거보다 좀 더 가깝게 그려야 되겠지. 그림이 이런 식으로 돼. 그때 로그 함수라는 건 뭐냐면 y는의 형태로 썼을 때 로그에 진수 자리에 x가 들어간 게 로그 함수야.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신기한 건 뭐냐면은 로그의 정의를 생각을 했을 때, 자, 원래 앞 단원에서 지수 함수를 배웠었거든요. 지수 함수는 어떤 그 지수 형태에서 지수 자리에 x 들어간 게 지수 함수인데, 저거를 x랑 y 자리를 바꿔볼게. 다시. 요거 x랑 y 자리를 바꾸면 x는 a의 y 되는 거란 말이야. 그치? 이거 x, y 자리 바꾼다는 건 뭐 하겠다는 거야? 그렇지. 역함수 만들겠다는 거야. 이 식을 y는의 식으로 바꿔보면 지수 y가 지금 지수에 있기 때문에 로그를 적용시켜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로그를 적용시키면 y는 로그 a의 x 된단 말이야. 요거는 로그 바로 되는 거 알겠어요? 그럼 그거를 생각하면 기본적으로 이 로그 함수라는 것은 진수 자리에 x가 들어간 함수인데 그거는 원래 지수 자리에 x가 있었던 이 지수 함수에 대한 역함수로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는 거야. 오케이? 요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럼 뭐 당연히 그러면 같이 따라온 내용은 공수2에서 배운 내용이지만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1대1 대응이어야 되죠. 요거는 기억나죠? 그리고 함수에서 1대1 대응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증가나 감소가 일정한 그런 함수들인데 역함수, 지수함수와 역함수인 로그함수는 둘 다 증가나 감소가 계속되는 1대1 함수의 특징을 또 갖기도 한다. 오케이? 그 외에서 중요한 거 이제 2번으로 넘어갈 건데 뭔가 이런 1, 2, 3, 4, 5번 이런 게 많이 있을 때 이거를 다 외우면 제일 좋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대수 단원에서는 함수를 여러 개 배울 거니까 함수를 새로 배울 때마다 지속적으로 공통적으로 체크하는 게 뭔지를 좀 생각하면 좋은데요. 새로운 함수를 배울 때마다 우리가 확인하는 건 첫 번째 정의역 무조건 확인하고요. 정의역이라는 건 x의 범위를 얘기하는 거야. 두 번째로는 치역을 확인합니다. y의 범위 요거를 확인하죠. 세 번째는 개형을 결정하는 부분 요거를 확인해요. 항상 이렇게 세 개가 공통적이야. 예를 들어서 1차 함수라고 생각하면은 y는 뭐 3x 이런 1차 함수 y는 ax라고 했을 때는 정의역 x의 범위 x에 뭐가 들어갈 수 있냐 했을 때 실수 전체가 되겠죠? 아무거나 다 넣을 수 있어. 실수 전체. 그렇게 됐을 때의 치역 y의 범위도 아래 제일 밑에부터 위에 제일 위에까지 가니까 마찬가지 실수 전체가 되는 거고, 개형을 결정한다. 저 1차 함수의 모양을 결정하는 부분은 a가 되겠지. 이걸 우리가 기울기라고 불렀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항상 함수를 배울 때마다 공통적으로 이렇게 세 개를 체크해요. 그럼 로그 함수 y는 로그 a의 x라고 했을 때 얘는 정의역이 어떻게 될까? 정의역이라는 건 집어넣을 수 있는 x죠. 근데 x가 지금 진수에 있어. 그럼 여기선 정의역을 생각할 때는 진수 조건을 따지라는 거랑 똑같은 거야. 로그의 진수 조건은 뭐예요? 0보다 커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x가 기본적으로 0보다 크다는 게 정의역이야. 치역, y의 범위. 로그에 뭔가를 집어넣었을 때 y의 범위가 어떻게 나올까? 이거는 조금 이제 헷갈릴 수 있는데 얘는 지수 함수의 역함수로서 바라보면은 조금 쉬워요. 승범이 지수 함수 안 들었으니까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간단하게만 하면은 그림이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지수 함수야. 여기 x축이 기본적으로 점근선이어서 왼쪽은 이쪽으로 쭉 따라가고 오른쪽은 무한대로 올라가는 거야. 그럼 지수 함수는 정의역, 대입할 수 있는 x는 어떻게 돼요? 아무거나 다 대입할 수 있어. 정의역이 궁금하면 이 그래프를 가로로만 봤을 때 어디까지 그릴 수 있냐 생각하면 돼. 왼쪽 쭉 오른쪽 쭉 다 갈 수 있단 말이야. 실수 전체 되는 거야. y의 범위는 어떻게 돼? 스무 지금 보여? y의 범위가 어떻게 돼? 똑같지 않아요? y의 범위는 위로 쭉 아래로 쭉 계속 되냐 그거 생각하는 거야. 아래로는 쭉 못 가지. 저 점근선이 있단 말이야. 그치? 요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쵸? 역함수면 x랑 y랑 자리가 바뀌는 거라 그랬어요. 정의역이랑 치역이 바뀌는 거야. 역함수에서는. 그래서 이게 요로 바뀌는 거고요. 그럼 요게 요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y의 범위가 실수 전체가 돼요. 기본적으로 이 로그 x를 그리고 싶다면 이 지수함수에 대해서 역함수니까 y는 x선을 그리고 대칭이동하면 된단 말이야. 맞지? 그럼 그거를 생각을 해보면, 자, 점근선도 생각해봐. 점근선이 원래 지수함수에서 이거였어. 이걸 y는 x 대칭하면 선이 뭐가 될까? 이걸 저 검은 선에 뒤집으면 어떻게 될까? 요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 y축에 대해서 다가가는 선이어야 되기 때문에 얘가 점근선이 돼서 그림이 요런 식으로 돼요. 요게 로그 함수예요. 정의역을 생각을 해보면은 왼쪽 계속 그림을 그릴 수가 없죠. y축 안에서 끊기죠. 그래서 정의역이 x는 0보다 크다 라고 볼 수도 있는 거다. 이해되겠지? 자, 그러면 그때 개형을 결정하는 부분은 로그 ax 보면 알겠지만 y랑 x가 변수고 원래 고정적인 산수는 a밖에 없단 말이야. a에 따라서 개형이 결정이 됩니다. 여기서는 로그의 밑이 되겠죠. 지수 함수도 마찬가지로 a 지수의 밑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 지수 함수로 생각을 해보자. 자, 이 지수 함수 할 건데 내가 a에 2랑
3을 넣어볼게. 2의 거듭제곱이랑 3의 거듭제곱. x를 점점 좀 큰 걸 넣는다고 생각하면은 3의 x가 더 가파르게 올라갈 거란 말이야. 맞지? 그럼 그림을 그려보게 되면 얘를 2의 x라고 했을 때 3의 x는 이런 식으로 돼요. 이게 더 가파른 건 알겠지? 자, 그럼 이거를 y는 x에 대해서 뒤집는다고 생각했을 때 저 파란 색깔 2의 x부터 뒤집어 볼게. 파란 색깔 2의 x 뒤집으면은 결국에 이 y축으로 봤을 때 빨간 거보다 좀 더 가깝게 그려야 되겠지. 그림이 이런 식으로 돼. 그때 자, 계속 보겠습니다. 아까 2번까지 했고 3번 할 차례. 자,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얘기해 줘야 되는 게 아까 이제 개형 좀 이제 하다가 말았는데 3번은 요거는 이제 여기 위에다가 쓸 거예요. a 값이 0부터 1 사이다. 아까 이제 앞에서 배웠을 때 로그의 a 값이 커지면 함수가 좀 뉘어진다는 건 했어요. 맞지? 근데 조금 더 생각을 해볼게요. 로그 함수는 저기 밑이 바꿨을 때 보통 직관적으로 다가가기가 굉장히 어려워. 그래서 지수 함수로 보고 돌려서 생각을 하는 게 보통 제일 편해요. 자, 지수 함수에서 a 값이 0부터 1 사이다. a가 만약에 2분의 1이 들어가서 y는 2분의 1의 x를 그린다고 생각해봐. 2분의 1의 x니까 x를 거듭제곱한다. x를 계속 키우면 키울수록 값이 점점점 작아져야 돼. 다시 y는 2분의 1의 x야. x가 2, 3, 4 커져. 값이 커져 작아져? 작아져요. 2분의 1을 계속 거듭제곱하는 거란 말이야. 0.5를 계속 거듭제곱하는 거기 때문에 값이 작아져요.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되고요. 2분의 1의 x면 2의 마이너스 x죠. 그럼 원래 2의 x라는 지수 함수가 있는데 이 x에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y축 대칭으로 생각해도 좋아요. 그러면 그림이 이렇게 될 거야. 이게 y는 2분의 1의 x예요. 오케이? 이 상태에서 우리는 로그 함수가 궁금한 거기 때문에 y는 x를 선을 그리고 뒤집는단 말이에요. 빨간색을 파란색으로 뒤집을 거예요. 근데 잘 봐. 지금 이 빨간 색깔 2분의 1 x 자체도 점근선 자체는 이거란 말이야. 점근선에 지금 여기가 붙는 형태야. 근데 y는 x 뒤집으면 점근선은 여기가 되겠지. 점근선 여기가 될 거고 얘가 뒤집히면서 이쪽이 될 건데 그게 여기에 붙어야 돼. 그럼 그림이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야. 요거 그림이 돼요? 자, 파란 색깔 y축이 점근선인 것까지는 알겠어. 지수 함수에서 x축이 점근선이고 오른쪽으로 가면 요렇게 붙는 형태야. 이 붙는 형태를 뒤집는다고 생각하면 요렇게 붙어줘야 가야겠지. 그리고 나머지는 요렇게 쭉 뻗어야 되니까 일단 대표 문제 11번까지만 오늘 지도 나가보면 끝날 거예요. 대표 문제 5번 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알았으면 하는 의미는 뭐냐면 앞에서 분명 로그를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로그 값에 대한 대소 비교를 왜 함수까지 와가지고 배우는지 그거를 좀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로그의 정의가 있긴 하지만 대소 비교를 하려면 함수를 알고 함수의 개형, 증가 함수인지 감소 함수인지 그거를 알아야 대소 비교하기가 가장 용이해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는 거다.
대표 문제 5번은 그렇게 생각하면 두 가지 방향으로 풀 수 있어. 그냥 딱 봤을 때 지금 전부 밑이 로그 3분의 1로 고정됐단 말이야. 그 말은 앞에 있는 개수들만 진수의 지수로 옮기게 되면 전부 밑이 3분의 1이기 때문에 거기서 대소 비교가 가능해요. 봐. 자, 1번. A를 로그 3분의 1에 2분의 1에 마이너스 1. 그지? B는 로그 3분의 1에 2분의 1의 세제곱. C는 로그 3분의 1에 3의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야. 맞지? 그러면은 얘는 로그 3분의 1에 2분의 1에 마이너스 1이니까 2가 되는 거고요. 얘는 로그 3분의 1에 2분의 1의 세제곱이니까 8분의 1이 되는 거고요. 얘는 로그 3분의 1에 9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이거 그냥 계산했다. 그럼 아까 내가 얘기했다. 밑이 0부터 1 사이면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했을 때 감소함수였죠. x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로그가 더 작은 거예요. 그러면 얘가 제일 크고 얘가 그 다음 크고 얘가 제일 작은 거니까 실제 대소 비교는 b가 제일 큰 거고 그 다음이 c가 되고 그 다음이 a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답이 2번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이거를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은 밑이 뭔가 3분의 1인 게 직관적이지 않아. 그 밑을 3으로도 다 바꿀 수가 있어요. 3분의 1이니까 밑에도 지수가 마이너스 1이 있죠. 그걸 다 꺼내는 거야 밖으로. 그 다음에 진수로 다시 옮겨주는 것까지도 할 수가 있어요. 그 말은 A가 원래 이거였으니까 3분의 1에서 3의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밖으로 꺼내자는 거예요. 그 말은 로그 3에 그냥 바로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도 B는 마이너스 3에 로그 3에 2분의 1 이렇게 되니까는 여기서 마이너스 3이 올라와서 로그 3에 2분의 1에 마이너스 3. C는 아까 마이너스 2였으니까 얘는 2 로그 3의 2분의 1 로그 3의 2분의 1의 제곱 이렇게 된다. 그럼 A, B, C 정리해보면 B는 정리해보면은 2분의 1에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면 역수취해서 2 세제곱하면 8 되는 거고요. 2분의 1 제곱하면 4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밑이 3인 경우는 1보다 큰 밑이기 때문에 이번엔 거꾸로 증가함수였어.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이번엔 x값이 크면 클수록 y값이 큰 거야. 그지? 그걸 같이 생각해야겠다. 나 뭔가 제 계산 잘못한 것 같은데. 여기 밑이 3이구나. 여긴 여기 밑이 3이네. 로그 3에 3. 나 뭐 잘못했는데? (9분의 1) 8분의 1. 8분의 1보다 9분의 1이 더 작죠? 미안해요. 여기서 x값 9분의 1이 제일 작고 그 다음이 8분의 1이고 그 다음이 2니까 답이 c가 제일 크고 그 다음이 b가 되고 그 다음이 a가 되는데 그게 여기서도 지금 봤을 때 똑같이 얘가 아까 3이었어요. 미안해요. 그럼 얘가 3의 제곱이니까 9가 단단 말이야. 근데 반대로 x값 제일 큰데 여전히 9가 제일 크고 8이 제일 크고 2분의 1이 제일 작으니까 답은 똑같이 나온다. 그러니까 각자 스타일대로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고 이렇게 되는 거의 의미는 함수의 대소 비교. 더 나아가서 나중에 문제풀이로 봤을 때 최대 최소를 물어보게 됐을 때는 개형이 중요하다. 이건 지수함수에서 했던 거야. 함수 공통적으로 보는 거야. 함수의 최대 최소 증가 감소는 전부 그래프 개형으로 들어간다는 거야. 되겠지? 유제 5-1번 해보세요.
답이 C, A, B 4번 나오는 거 알겠어요? 밑을 동일하게 3으로 맞춰줘도 되고 9로 맞춰줘도 되고 상관없어. 선생님은 밑을 동일하게 3으로 맞췄는데 그럼 A는 진수가 25, B는 진수가 27, C는 밑을 3으로 맞춰주면 9의 제곱, 9가 3의 제곱으로 있던 게 2가 밖으로 튀어나가는데 로그에서 밑의 지수가 나가면 분모로 나가기 때문에 2분의 1로 나간단 말이에요. 대소 비교하려면 얘를 여기까지 또 올려줘야 되겠죠. 600의 2분의 1이니까 루트 600으로 쓸 수 있다. 그럼 25랑 루트 600을 비교하고 싶으면 얘도 루트로 만들어주면 되겠지? 루트에 625이기 때문에 루트 600보다 큽니다. 그래서 C가 A보다 크고요. 25랑 27 중에 B가 더 크니까 C, A, B 요 순서로 간다. 오케이. 뭐 각자 스타일이 있겠지만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대표 문제 6번. 그래서 로그 함수 배우면은 지수함수 배웠던 걸 활용해서 이런 식으로 역함수 문제가 굉장히 자주 나와요. 로그 함수의 역함수가 지수함수래. 그럼 아까 배웠던 거 생각을 해보면 실제로 역함수 만들어 보면 되겠죠. 그게 첫 번째 풀이다. 실제 역함수를 하자. 그럼 x는 로그 3에 y-a 플러스 2 요걸 역함수로 만드는 거죠. 제일 처음에 뭐부터 해야 될까? 로그식을 지수식으로 돌리려면 한쪽에 로그만 있어야 돼. 얘는 지금 로그 더하기 2의 형태니까 더하기 2 먼저 넘겨줘야 돼. 그러면 x-2는 로그 3의 y-a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지수식으로 돌릴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서 y-a는 3의 x-2가 된다. 그래서 y는 3의 x-2 플러스 a 이렇게 된다. 그럼 여기서 답이 b는 2가 나오고 a는 5가 나올 거다. 오케이. 실제 역함수도 하는 거 방법 하나. 자, 제가 원하는 건 두 번째 방법인데요. 역함수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된다. 무슨 말이냐? 본함수의 x축 평행이동은 역함수의 y축 평행이동과 동일하다 라고 생각을 하면 로그 함수를 본함수로 봤을 때 로그 함수는 x축, 자 로그 함수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는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2만큼 된 거야. 역함수 관계로 봤을 때는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a만큼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 식이 y는 3의 x-b 플러스 5 이래 된다. 그럼 x-b가 요거로 딱 붙어야 되니까 b가 2 요게 이렇게 돼야 되니까 a가 5 이렇게 떨어진다. 오케이. 이런 이해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다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 역함수 돌리는 것도 할 필요성이 있을 때가 있는데 가끔씩 이제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서 두 개 다 써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2번에서 요거는 왔다 갔다 해도 됩니다. 지수에서 로그로 가는 거나 로그에서 지수로 가는 거나. 되는 사람은 6-1번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아까 2번까지 했고 3번 할 차례. 자,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얘기해 줘야 되는 게 아까 이제 개형 좀 이제 하다가 말았는데 3번은 요거는 이제 여기 위에다가 쓸 거예요. A 값이 0부터 1 사이다. 아까 이제 앞에서 배웠을 때 로그의 A 값이 커지면 함수가 좀 뉘어진다는 건 했어요. 맞지? 근데 조금 더 생각을 해볼게요. 로그 함수는 저기 밑이 바꿨을 때 보통 직관적으로 다가가기가 굉장히 어려워. 그래서 지수 함수로 보고 돌려서 생각을 하는 게 보통 제일 편해요. 자, 지수 함수에서 A 값이 0부터 1 사이다. A가 만약에 2분의 1이 들어가서 Y는 2분의 1의 X를 그린다고 생각해봐. 2분의 1의 X니까 X를 거듭 제곱한다. X를 계속 키우면 키울수록 값이 점점점 작아져야 돼. 다시 Y는 2분의 1의 X야. X가 2, 3, 4 커져. 값이 커져 작아져? 작아져요. 2분의 1을 계속 거듭 제곱하는 거란 말이야. 0.5를 계속 거듭 제곱하는 거기 때문에 값이 작아져요.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되고요. 2분의 1의 x면 2의 마이너스 x죠. 그럼 원래 2의 x라는 지수 함수가 있는데 이 x에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y축 대칭으로 생각해도 좋아요. 그러면 그림이 이렇게 될 거야. 이게 y는 2분의 1의 x예요. 오케이? 이 상태에서 우리는 로그 함수가 궁금한 거기 때문에 y는 x를 선을 그리고 뒤집는단 말이에요. 빨간색을 파란색으로 뒤집을 거예요. 근데 잘 봐. 지금 이 빨간 색깔 2분의 1 x 자체도 점근선 자체는 이거란 말이야. 점근선에 지금 여기가 붙는 형태야. 근데 y는 x 뒤집으면 점근선은 여기가 되겠지. 점근선 여기가 될 거고 얘가 뒤집히면서 이쪽이 될 건데 그게 여기에 붙어야 돼. 그럼 그림이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야. 요거 그림이 돼요? 자, 파란 색깔 y축이 점근선인 것까지는 알겠어. 지수 함수에서 x축이 점근선이고 오른쪽으로 가면 요렇게 붙는 형태야. 이 붙는 형태를 뒤집는다고 생각하면 요렇게 붙어줘야 가야겠지. 그리고 나머지는 요렇게 쭉 뻗어야 되니까 로그 함수라는 건 뭐냐면 y는의 형태로 썼을 때 로그에 진수 자리에 x가 들어간 게 로그 함수야.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신기한 건 뭐냐면은 로그의 정의를 생각을 했을 때 자, 원래 앞 단원에서 지수 함수를 배웠었거든요. 지수 함수는 어떤 그 지수 형태에서 지수 자리에 x 들어간 게 지수 함수인데 저거를 x랑 y 자리를 바꿔볼게. 다시 요거 x랑 y 자리를 바꾸면 x는 a의 y 되는 거란 말이야. 그치? 이거 x, y 자리 바꾼다는 건 뭐 하겠다는 거야? 그렇지. 역함수 만들겠다는 거야. 이 식을 y는의 식으로 바꿔보면 지수 y가 지금 지수에 있기 때문에 로그를 적용시켜야 된단 말이죠. 그쵸? 로그를 적용시키면 y는 로그 a의 x 된단 말이야. 요거는 로그 바로 되는 거 알겠어요? 그럼 그거를 생각하면 기본적으로 이 로그 함수라는 것은 진수 자리에 x가 들어간 함수인데 그거는 원래 지수 자리에 x가 있었던 이 지수 함수에 대한 역함수로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는 거야. 오케이? 요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럼 뭐 당연히 그러면 같이 따라온 내용은 공수2에서 배운 내용이지만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1대1 대응이어야 되죠. 요거는 기억나죠? 그리고 함수에서 1대1 대응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증가나 감소가 일정한 그런 함수들인데 역함수, 지수함수와 역함수인 로그함수는 둘 다 증가나 감소가 계속되는 1대1 함수의 특징을 또 갖기도 한다. 오케이? 그 외에서 중요한 거 이제 2번으로 넘어갈 건데 뭔가 이런 1, 2, 3, 4, 5번 이런 게 많이 있을 때 이거를 다 외우면 제일 좋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대수 단원에서는 함수를 여러 개 배울 거니까 함수를 새로 배울 때마다 지속적으로 공통적으로 체크하는 게 뭔지를 좀 생각하면 좋은데요. 새로운 함수를 배울 때마다 우리가 확인하는 건 첫 번째, 정의역 무조건 확인하고요. 정의역이라는 건 x의 범위를 얘기하는 거야. 두 번째로는 치역을 확인합니다. y의 범위 요거를 확인하죠. 세 번째는 개형을 결정하는 부분 요거를 확인해요. 항상 이렇게 세 개가 공통적이야. 예를 들어서 1차 함수라고 생각하면은 y는 뭐 3x 이런 1차 함수, y는 ax라고 했을 때는 정의역 x의 범위, x에 뭐가 들어갈 수 있냐 했을 때 실수 전체가 되겠죠? 아무거나 다 넣을 수 있어. 실수 전체. 그렇게 됐을 때의 치역 y의 범위도 아래 제일 밑에부터 위에 제일 위에까지 가니까 마찬가지 실수 전체가 되는 거고, 개형을 결정한다. 저 1차 함수의 모양을 결정하는 부분은 a가 되겠지. 이걸 우리가 기울기라고 불렀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항상 함수를 배울 때마다 공통적으로 이렇게 세 개를 체크해요. 그럼 로그 함수 y는 로그 a의 x라고 했을 때 얘는 정의역이 어떻게 될까? 정의역이라는 건 집어넣을 수 있는 x죠. 근데 x가 지금 진수에 있어. 그럼 여기선 정의역을 생각할 때는 진수 조건을 따지라는 거랑 똑같은 거야. 로그의 진수 조건은 뭐예요? 0보다 커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x가 기본적으로 0보다 크다는 게 정의역이야. 치역, y의 범위. 로그에 뭔가를 집어넣었을 때 y의 범위가 어떻게 나올까? 이거는 조금 이제 헷갈릴 수 있는데 얘는 지수 함수의 역함수로서 바라보면은 조금 쉬워요. 승범이 지수 함수 안 들었으니까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간단하게만 하면은 그림이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지수 함수야. 여기 x축이 기본적으로 점근선이어서 왼쪽은 이쪽으로 쭉 따라가고 오른쪽은 무한대로 올라가는 거야. 그럼 지수 함수는 정의역, 대입할 수 있는 x는 어떻게 돼요? 아무거나 다 대입할 수 있어. 정의역이 궁금하면 이 그래프를 가로로만 봤을 때 어디까지 그릴 수 있냐 생각하면 돼. 왼쪽 쭉 오른쪽 쭉 다 갈 수 있단 말이야. 실수 전체 되는 거야. y의 범위는 어떻게 돼? 승우 지금 보여? y의 범위가 어떻게 돼? 똑같지 않아요? y의 범위는 위로 쭉 아래로 쭉 계속 되냐 그거 생각하는 거야. 아래로는 쭉 못 가지. 저 점근선이 있단 말이야. 그치? 요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쵸? 역함수면 x랑 y랑 자리가 바뀌는 거라 그랬어요. 정의역이랑 치역이 바뀌는 거야. 역함수에서는. 그래서 이게 요로 바뀌는 거고요. 그럼 요게 요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y의 범위가 실수 전체가 돼요. 기본적으로 이 로그 x를 그리고 싶다면 이 지수함수에 대해서 역함수니까 y는 x선을 그리고 대칭이동하면 된단 말이야. 맞지? 그럼 그거를 생각을 해보면, 자, 점근선도 생각해봐. 점근선이 원래 지수함수에서 이거였어. 이걸 y는 x 대칭하면 선이 뭐가 될까? 이걸 저 검은 선에 뒤집으면 어떻게 될까? 요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 y축에 대해서 다가가는 선이어야 되기 때문에 얘가 점근선이 돼서 그림이 요런 식으로 돼요. 요게 로그 함수예요. 정의역을 생각을 해보면은 왼쪽 계속 그림을 그릴 수가 없죠. y축 안에서 끊기죠. 그래서 정의역이 x는 0보다 크다 라고 볼 수도 있는 거다. 이해되겠지? 자, 그러면 그때 개형을 결정하는 부분은 로그 ax 보면 알겠지만 y랑 x가 변수고 원래 고정적인 산수는 a밖에 없단 말이야. a에 따라서 개형이 결정이 됩니다. 여기서는 로그의 밑이 되겠죠. 지수 함수도 마찬가지로 a, 지수의 밑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 지수 함수로 생각을 해보자. 자,
이 지수함수 할 건데 내가 a에 2랑 3을 넣어볼게. 2의 거듭제곱이랑 3의 거듭제곱. x를 점점점 좀 큰 걸 넣는다고 생각하면은 3의 x가 더 가파르게 올라갈 거란 말이야. 맞지? 그럼 그림을 그려보게 되면 얘를 2의 x라고 했을 때 3의 x는 이런 식으로 돼요. 이게 더 가파른 건 알겠지? 자, 그럼 이거를 y는 x에 대해서 뒤집는다고 생각했을 때 저 파란 색깔 2의 x부터 뒤집어 볼게. 파란 색깔 2의 x 뒤집으면은 결국에 이 y축으로 봤을 때 빨간 거보다 좀 더 가깝게 그려야 되겠지. 그림이 이런 식으로 돼. 그때 자, 계속 보겠습니다. 아까 2번까지 했고 3번 할 차례. 자,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얘기해 줘야 되는 게 아까 이제 개형 좀 이제 하다가 말았는데 3번은 요거는 이제 여기 위에다가 쓸 거예요. a 값이 0부터 1 사이다. 아까 이제 앞에서 배웠을 때 로그의 a 값이 커지면 함수가 좀 뉘어진다는 건 했어요. 맞지? 근데 조금 더 생각을 해볼게요. 로그 함수는 저기 밑이 바꿨을 때 보통 직관적으로 다가가기가 굉장히 어려워. 그래서 지수 함수로 보고 돌려서 생각을 하는 게 보통 제일 편해요. 자, 지수 함수에서 a 값이 0부터 1 사이다. a가 만약에 2분의 1이 들어가서 y는 2분의 1의 x를 그린다고 생각해봐. 2분의 1의 x니까 x를 거듭제곱한다. x를 계속 키우면 키울수록 값이 점점점 작아져야 돼. 다시 y는 2분의 1의 x야. x가 2, 3, 4 커져. 값이 커져 작아져? 작아져요. 2분의 1을 계속 거듭제곱하는 거란 말이야. 0.5를 계속 거듭제곱하는 거기 때문에 값이 작아져요.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되고요. 2분의 1의 x면 2의 마이너스 x죠. 그럼 원래 2의 x라는 지수 함수가 있는데 이 x에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y축 대칭으로 생각해도 좋아요. 그러면 그림이 이렇게 될 거야. 이게 y는 2분의 1의 x예요. 오케이? 이 상태에서 우리는 로그 함수가 궁금한 거기 때문에 y는 x를 선을 그리고 뒤집는단 말이에요. 빨간색을 파란색으로 뒤집을 거예요. 근데 잘 봐. 지금 이 빨간 색깔 2분의 1 x 자체도 점근선 자체는 이거란 말이야. 점근선에 지금 여기가 붙는 형태야. 근데 y는 x 뒤집으면 점근선은 여기가 되겠지. 점근선 여기가 될 거고 얘가 뒤집히면서 이쪽이 될 건데 그게 여기에 붙어야 돼. 그럼 그림이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야. 요거 그림이 돼요? 자, 파란 색깔 y축이 점근선인 것까지는 알겠어. 지수 함수에서 x축이 점근선이고 오른쪽으로 가면 요렇게 붙는 형태야. 이 붙는 형태를 뒤집는다고 생각하면 요렇게 붙어줘야 가야겠지. 그리고 나머지는 요렇게 쭉 뻗어야 되니까 일단 대표 문제 11번까지만 오늘 진도 나가보면 끝날 거예요. 대표 문제 5번 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알았으면 하는 의미는 뭐냐면 앞에서 분명 로그를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로그 값에 대한 대소 비교를 왜 함수까지 와가지고 배우는지 그거를 좀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로그의 정의가 있긴 하지만 대소 비교를 하려면 함수를 알고 함수의 개형, 증가 함수인지 감소 함수인지
그거를 알아야 대소 비교하기가 가장 용이해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는 거다. 대표 문제 5번은 그렇게 생각하면 두 가지 방향으로 풀 수 있어. 그냥 딱 봤을 때 지금 전부 밑이 로그 3분의 1로 고정됐단 말이야. 그 말은 앞에 있는 개수들만 진수의 지수로 옮기게 되면 전부 밑이 3분의 1이기 때문에 거기서 대소 비교가 가능해요. 봐. 자, 1번. A를 로그 3분의 1에 2분의 1에 마이너스 1. 그지? B는 로그 3분의 1에 2분의 1의 세제곱. C는 로그 3분의 1에 3의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야. 맞지? 그러면은 얘는 로그 3분의 1에 2분의 1의 마이너스 1이니까 2가 되는 거고요. 얘는 로그 3분의 1에 2분의 1의 세제곱이니까 8분의 1이 되는 거고요. 얘는 로그 3분의 1에 9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이거 그냥 계산했다. 그럼 아까 내가 얘기했다. 밑이 0부터 1 사이면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했을 때 감소함수였죠. x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로그가 더 작은 거예요. 그러면 얘가 제일 크고 얘가 그 다음 크고 얘가 제일 작은 거니까 실제 대소 비교는 b가 제일 큰 거고 그 다음이 c가 되고 그 다음이 a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답이 2번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이거를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은 밑이 뭔가 3분의 1인 게 직관적이지 않아. 그 밑을 3으로도 다 바꿀 수가 있어요. 3분의 1이니까 밑에도 지수가 마이너스 1이 있죠? 그걸 다 꺼내는 거야, 밖으로. 그 다음에 진수로 다시 옮겨주는 것까지도 할 수가 있어요. 그 말은 A가 원래 이거였으니까 3분의 1에서 3의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밖으로 꺼내자는 거예요. 그 말은 로그 3에 그냥 바로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도 B는 마이너스 3에 로그 3에 2분의 1 이렇게 되니까는 여기서 마이너스 3이 올라와서 로그 3에 2분의 1에 마이너스 3. C는 아까 마이너스 2였으니까 얘는 2 로그 3에 2분의 1 로그 3에 2분의 1의 제곱 이렇게 된다. 그럼 A, B, C 정리해보면 B는 정리해보면은 2분의 1에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면 역수취해서 2 세제곱하면 8 되는 거고요. 2분의 1 제곱하면 4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밑이 3인 경우는 1보다 큰 밑이기 때문에 이번엔 거꾸로 증가함수였어.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이번엔 x값이 크면 클수록 y값이 큰 거야. 그지? 그걸 같이 생각해야겠다. 나 뭔가 제 계산 잘못한 것 같은데. 여기 밑이 3이구나. 여긴 여기 밑이 3이네. 로그 3에 3. 나 뭐 잘못했는데? (9분의 1) 8분의 1. 8분의 1보다 9분의 1이 더 작죠? 미안해요. 여기서 x값 9분의 1이 제일 작고 그 다음이 8분의 1이고 그 다음이 2니까 답이 c가 제일 크고 그 다음이 b가 되고 그 다음이 a가 되는데 그게 여기서도 지금 봤을 때 똑같이 얘가 아까 3이었어요. 미안해요. 그럼 얘가 3의 제곱이니까 9가 단단 말이야. 그러면 반대로 x값 제일 큰데 여전히 9가 제일 크고 8이 제일 크고 2분의 1이 제일 작으니까 답은 똑같이 나온다. 그러니까 각자 스타일대로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고 이렇게 되는 거의 의미는 함수의 배소 비교. 더 나아가서 나중에 문제풀이로 봤을 때 최대 최소를 물어보게 됐을 때는 개형이 중요하다. 이건 지수함수에서 했던 거야. 함수 공통적으로 보는 거야. 함수의 최대 최소 증가 감소는 전부 그래프 개형으로 들어간다는 거야. 되겠지? 유제 5-1번 해보세요.
답이 C, A, B 4번 나오는 거 알겠어요? 밑을 동일하게 3으로 맞춰줘도 되고 9로 맞춰줘도 되고 상관없어. 선생님은 밑을 동일하게 3으로 맞췄는데 그럼 A는 진수가 25, B는 진수가 27, C는 밑을 3으로 맞춰주면 9의 제곱, 9가 3의 제곱으로 있던 게 2가 밖으로 튀어나가는데 로그에서 밑의 지수가 나가면 분모로 나가기 때문에 2분의 1로 나간단 말이에요. 대소 비교하려면 얘를 여기까지 또 올려줘야 되겠죠. 600의 2분의 1이니까 루트 600으로 쓸 수 있다. 그럼 25랑 루트 600을 비교하고 싶으면 얘도 루트로 만들어주면 되겠지? 루트에 625이기 때문에 루트 600보다 큽니다. 그래서 C가 A보다 크고요. 25랑 27 중에 B가 더 크니까 C, A, B 요 순서로 간다. 오케이. 뭐 각자 스타일이 있겠지만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대표 문제 6번. 그래서 로그 함수 배우면은 지수함수 배웠던 걸 활용해서 이런 식으로 역함수 문제가 굉장히 자주 나와요. 로그 함수의 역함수가 지수함수래. 그럼 아까 배웠던 거 생각을 해보면 실제로 역함수 만들어 보면 되겠죠. 그게 첫 번째 풀이다. 실제 역함수를 하자. 그럼 x는 로그 3의 y-a 플러스 2 요걸 역함수로 만드는 거죠. 그럼 제일 처음에 뭐부터 해야 될까? 로그식을 지수식으로 돌리려면 한쪽에 로그만 있어야 돼. 얘는 지금 로그 더하기 2의 형태니까 더하기 2 먼저 넘겨줘야 돼. 그러면 x-2는 로그 3의 y-a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지수식으로 돌릴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서 y-a는 3의 x-2가 된다. 그래서 y는 3의 x-2 플러스 a 이렇게 된다. 그럼 여기서 답이 b는 2가 나오고 a는 5가 나올 거다. 오케이. 실제 일단 대표 문제 11번까지만 오늘 지도 나가보면 끝날 거예요. 문제 5번 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알았으면 하는 의미는 뭐냐면 앞에서 분명 로그를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로그 값에 대한 대소 비교를 왜 함수까지 와가지고 배우는지 그거를 좀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로그의 정의가 있긴 하지만 대소 비교를 하려면 함수를 알고 함수의 개형, 증가 함수인지 감소 함수인지 그거를 알아야 대소 비교하기가 가장 용이해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는 거다. 대표 문제 5번은 그렇게 생각하면 두 가지 방향으로 풀 수 있어. 그냥 딱 봤을 때 지금 전부 밑이 로그 3분의 1로 고정됐단 말이야. 그 말은 앞에 있는 개수들만 진수의 지수로 옮기게 되면 전부 밑이 3분의 1이기 때문에 거기서 대소 비교가 가능해요. 봐. 자, 1번. A를 로그 3분의 1에 2분의 1에 마이너스 1. 그지? B는 로그 3분의 1에 2분의 1의 세제곱. C는 로그 3분의 1에 3의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야. 맞지? 그러면은 얘는 로그 3분의 1에 2분의 1에 마이너스 1이니까 2가 되는 거고요. 얘는 로그 3분의 1에 2분의 1의 세제곱이니까 8분의 1이 되는 거고요. 얘는 로그 3분의 1에 9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이거 그냥 계산했다. 그럼 아까 내가 얘기했다. 밑이 0부터 1 사이면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했을 때 감소함수였죠. x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로그가 더 작은 거예요.
그러면 얘가 제일 크고 얘가 그 다음 크고 얘가 제일 작은 거니까 실제 대소 비교는 B가 제일 큰 거고 그 다음이 C가 되고 그 다음이 A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답이 2번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이거를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은 밑이 뭔가 3분의 1인 게 직관적이지 않아. 그 밑을 3으로도 다 바꿀 수가 있어요. 3분의 1이니까 밑에도 지수가 마이너스 1이 있죠. 그걸 다 꺼내는 거야 밖으로. 그 다음에 진수로 다시 옮겨주는 것까지도 할 수가 있어요. 그 말은 A가 원래 이거였으니까 3분의 1에서 3의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밖으로 꺼내자는 거예요. 그 말은 로그 3에 그냥 바로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도 B는 마이너스 3에 로그 3의 2분의 1 이렇게 되니까는 여기서 마이너스 3이 올라와서 로그 3의 2분의 1에 마이너스 3. C는 아까 마이너스 2였으니까 얘는 2 로그 3의 2분의 1 로그 3의 2분의 1의 제곱 이렇게 된다. 그럼 A, B, C 정리해보면 B는 정리해보면은 2분의 1에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면 역수취해서 2 세제곱하면 8 되는 거고요. 2분의 1 제곱하면 4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밑이 3인 경우는 1보다 큰 밑이기 때문에 이번엔 거꾸로 증가함수였어.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이번엔 x값이 크면 클수록 y값이 큰 거야. 그지? 그걸 같이 생각해야겠다. 나 뭔가 제 계산 잘못한 것 같은데. 아, 여기 밑이 3이구나. 여긴 여기 밑이 3이네. 로그 3에 3. 나 뭐 잘못했는데? (9분의 1) 8분의 1. 아, 8분의 1보다 9분의 1이 더 작죠? 미안해요. 여기서 x값 9분의 1이 제일 작고 그 다음이 8분의 1이고 그 다음이 2니까 답이 C가 제일 크고 그 다음이 B가 되고 그 다음이 A가 되는데 그게 여기서도 지금 봤을 때 똑같이 얘가 아까 3이었어요. 미안해요. 그럼 얘가 3의 제곱이니까 9가 단단 말이야. 그러면 반대로 x값 제일 큰데 여전히 9가 제일 크고 8이 제일 크고 2분의 1이 제일 작으니까 답은 똑같이 나온다. 그러니까 각자 스타일대로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고 이렇게 되는 거의 의미는 함수의 배소 비교. 더 나아가서 나중에 문제풀이로 봤을 때 최대 최소를 물어보게 됐을 때는 개형이 중요하다. 이건 지수함수에서 했던 거야. 함수 공통적으로 보는 거야. 함수의 최대 최소 증가 감소는 전부 그래프 개형으로 들어간다는 거야. 되겠지? 유제 5-1번 해보세요. 답이 C, A, B 4번 나오는 거 알겠어요? 밑을
동일하게 3으로 맞춰줘도 되고 9로 맞춰줘도 되고 상관없어. 선생님은 밑을 동일하게 3으로 맞췄는데 그럼 A는 진수가 25, B는 진수가 27, C는 밑을 3으로 맞춰주면 9의 제곱, 9가 3의 제곱으로 있던 게 2가 밖으로 튀어나가는데 로그에서 밑의 지수가 나가면 분모로 나가기 때문에 2분의 1로 나간단 말이에요. 대소 비교하려면 얘를 여기까지 더 올려줘야 되겠죠. 600의 2분의 1이니까 루트 600으로 쓸 수 있다. 그럼 25랑 루트 600을 비교하고 싶으면 얘도 루트로 만들어주면 되겠지? 루트에 625이기 때문에 루트 600보다 큽니다. 그래서 C가 A보다 크고요. 25랑 27 중엔 B가 더 크니까 C, A, B 요 순서로 간다. 오케이. 뭐 각자 스타일이 있겠지만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대표 문제 6번. 그래서 로그 함수 배우면은 지수함수 배웠던 걸 활용해서 이런 식으로 역함수 문제가 굉장히 자주 나와요. 로그 함수의 역함수가 지수함수래. 그럼 아까 배웠던 거 생각을 해보면 실제로 역함수 만들어 보면 되겠죠. 그게 첫 번째 풀이다. 실제 역함수를 하자. 그럼 x는 로그 3의 y-a 플러스 2 요걸 역함수로 만드는 거죠. 그럼 제일 처음에 뭐부터 해야 될까? 로그식을 지수식으로 돌리려면 한쪽에 로그만 있어야 돼. 얘는 지금 로그 더하기 2의 형태니까 더하기 2 먼저 넘겨줘야 돼. 그러면 x-2는 로그 3의 y-a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지수식으로 돌릴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서 y-a는 3의 x-2가 된다. 그래서 y는 3의 x-2 플러스 a 이렇게 된다. 그럼 여기서 답이 b는 2가 나오고 a는 5가 나올 거다. 오케이. 실제 역함수도 하는 거 방법 하나. 자, 제가 원하는 건 두 번째 방법인데요. 역함수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된다. 무슨 말이냐? 본함수의 x축 평행이동은 역함수의 y축 평행이동과 동일하다 라고 생각을 하면 로그 함수를 본함수로 봤을 때 로그 함수는 x축, 자 로그 함수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는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2만큼 된 거야. 역함수 관계로 봤을 때는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a만큼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 식이 y는 3의 x-b 플러스 5 이래 된다. 그럼 x-b가 요로 딱 붙어야 되니까 b가 2 요게 이렇게 돼야 되니까 a가 5 이렇게 떨어진다. 오케이. 이런 이해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다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 역함수 돌리는 것도 할 필요성이 있을 때가 있는데 가끔씩 이제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서 두 개 다 써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2번에서 요거는 왔다 갔다 해도 됩니다. 지수에서 로그로 가는 거나 로그에서 지수로 가는 거나. 되는 사람은 6-1번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여기 쓰는 거 웬만해서는 거의 다 요약해서 쓰는 거니까 여기서 더 요약하려고 하지 마. 자, 6-1번도 덤비지 말고 어떻게 보면 방법이 두 개야. fx가 로그의 역함수이기 때문에 지수 함수인 건 아니까 로그 함수를 실제로 역함수로 만들어서 2,8을 대입해도 돼요.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 역함수가 2,8을 지나면 본함수는 8,2를 지나야 돼요. 로그에 그냥 8,2를 대입해서 나와도 된다는 거야. 내 말 이해됨? 내 말 이해돼? 기본적으로 역함수 관계라는 게 y는 x 뒤집는다는 건데 y는 x 함수를 뒤집는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함수에 있는 모든 점들을 반대편으로 움직이겠다는 얘기야. 그럼 원래 함수에서 2,8을 지나면은 본 함수에서 8,2를 지난다는 얘기예요. 함수를 움직이는 건 함수에 있는 모든 점들 하나를 다 움직인다는 얘기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로그에 8,2를 대입하는 게 제일 간단한 풀이 방법이 되겠죠.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해서 넘어가고 다른 건 풀어보시고요. 자, 넘어가서 대표 문제 7번. 자, 항상 강조하지만 최대 최소 문제는 전부 개형으로 푼다. 로그는 개형을 결정해 주는 게 미치인데 미치 0부터 1 사이니까 감소함수다. 그럼 최대는 x를 제일 작은 거 넣을 때, 최소는 x를 제일 큰 거 넣을 때 나온다. 오케이? 자연스럽지? 그러면 대표님 7번 한번 계산을 해보시고요. 지금 7번 된 사람은 7-1번까지 해보세요. 사고 과정이 항상 얘기했다. 최대 최소 문제. 헷갈린 사람 빈칸에 써도 돼요. 최대 최소 문제. 이거는 함수 개형을 파악해야 된다. 이거는 뭐 로그만 이렇게 해당되는 게 아니니까 항상 강조를 드립니다. 네, 여기서는 지금 오늘 다 새로 배우는 거니까 아마 까먹긴 했을 것 같아. 계속 잊어먹긴 할 거예요. 로그 밑이 0부터 1이면 로그는 감소함수다. 입니다. 이거 이제 앞에서 하긴 했으니까 따로 노트는 안 했어요. 감소함수니까 당연히 x값이 작을수록 y값이 큰 거고 x값이 클수록 y값이 작은 거예요. 근데 로그의 진수가 1이면 항상 값이 0이죠. 그래서 얘는 최대값은 2 나올 거고요. 최소는 이렇게 되니까 그냥 계산 바로 할게요.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올 거다. 최대랑 최소가 2랑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올 겁니다. 오케이. 답이 0 될 거예요. 아니, 내가 틀려? 로그 3분의 1에 81이면 마이너스 4 아니? 그치? 자, 7-1번도 비슷할 겁니다. 정의역, x의 범위가 저렇게 주어졌고 fx가 로그 4에 저거래요.
그럼 개형이 지금 4라는 거는 1보다 큰 거니까 얘는 밑이 1보다 크니까 증가 함수가 됩니다. 그 말은 A 넣었을 때가 제일 작은 거 나오고 69 넣었을 때가 제일 크죠? 69부터 먼저 넣읍시다. F에 69 넣게 되면 로그 4에 69 빼기 5니까 64 플러스 B인데요. 로그 4에 64면은 3이네요. 3 더하기 B가 돼서 이 값이 최대 나와야 되는데 최대가 지금 1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B가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온다. 이런 식으로 풀어서 가면 되겠죠. 넘어가고요. 조금만 참아. 이제 11번까지만 하면 끝낼게. 자, 대표 문제 8번. 요것도 이제 진수함수에서 했던 거 똑같은 겁니다. 어떤 진수 안에 x가 들어가는 거 자리에 2차 함수가 들어가는 경우. 자, 항상 이런 거 나오면 크게 보라 그랬어요. 크게. 얘를 봤을 때 그럼 얘는 지금 전체적으로는 로그 함수니까 로그 함수의 최대랑 최소를 물어보고 있어. 진수가 1보다 크니까 얘가 제일 작을 때가 최소고 제일 클 때가 최대 될 거야. 그럼 이 식 자체의 제일 작을 때와 제일 클 때를 찾는 거야. 맞죠? 그럼 이해됨? 아까는 대입하는 게 그냥 x자리 하나였으니까 그냥 제일 작은 거 제일 큰 거 넣으면 되는데 지금은 x자리가 2차 함수로 이뤘기 때문에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맞죠? 특히 정의역까지 제한이 걸려있는 상황. 2차 함수 최대 최소 물어볼 때는 2차 함수에 뭐가 중요해? 여기서 뭐가 중요해? 꼭지점이 중요하죠? 그래서 완전 제곱식으로 만드셔야 된다. 식을. 얘는 x-2의 제곱 플러스 3의 형태이기 때문에 꼭지점이 정의역 1,6 안에 들어있으니까 최소는 여기서 나올 거다. 최소는 3이 되는 거고요. 최대는 꼭지점에서 제일 먼 x값을 대입하면 되겠죠? 지금 꼭지점이 2니까 제일 먼 x값은 6이 되겠지? 6을 대입하면 4, 16이 13이니까 19가 된다. 자, 놓치면 안 돼. 이 최대랑 최소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야. 로그 안에 들어가는 진수의 최대 최소야. 이 진수 네모 박스 친 것만이 3이랑 19 사이인 거야. 그럼 이 함수값 자체에 대한 최대 최소는 로그 3의 3이랑 로그 3의 19가 최대 최소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최소 최소의 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로그 3의 3은 값이 1이네요. 두 개 곱해주면은 그냥 로그 3의 19 이렇게 나오겠다. 오케이. 요거 되시는 분은 8-1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또 이거에만 너무 포커스 실리지 말고 내가 항상 이 생각의 논리 구조가 뭐였냐면 맨 처음에 본 게 로그 3의 최대 최소니까 진수가 로그 3이니까 밑이 1보다 커서 증가함수를 내가 깔고 간 거야. 증가함수 깔고 갔으니까 진수 최대 최소 나왔을 때 그게 그대로 최대 최소 된 거야. 얘도 잘 봐야 돼.
손 이해되면? 정신없어? 나 녹화는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라도 봐. 이 정도 하면 녹화되면 이해될 거야. 자, 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항상 크게 보라 했다. 로그 3분의 1 함수의 최대 최소인데 밑이 1보다 작은 거니까 감소예요. 감소 함수니까 이번엔 반대로 진수가 제일 작은 게 제일 큰 게 될 거고 진수가 제일 클 때가 로그는 제일 작은 게 될 거야. 진수가 2차 함수니까 최대 최소 보려고 꼭지점 찍었는데 꼭지점이 2,2예요. 근데 지금 최초로 정의역이 3에서 7까지 보자 그랬어. 그러면은 2차 함수에서 꼭지점이 포함되지 않은 형태야. 그럼 최대 최소는 각각 양쪽 끝에서 나오겠죠. x에 3 넣었을 때 y값 3, x에 7 넣었을 때 y값 27 나올 거예요. 그럼 이 값은 각각 진수에 대한 최대 최소가 된다. 근데 로그까지 씌우게 되면은 감소함수라고 했으니까 진수가 제일 크면 로그는 제일 최소로 나올 거고 진수가 제일 작으면 로그는 제일 큰 걸로 나올 거다. 그때 최대에서 최소 빼면 답은 2가 된다. 오케이? 천천히 노트할 사람 노트 하시고 된 사람은 다음 것도 한번 이제 보시고 자, 정리됐으면은 다음 대표 문제 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얘도 비슷하게 비슷해요. 지금 대표 문제 9번을 보게 되면은 로그끼리 곱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의역이 제한되어 있어요. 맞죠? 대표 문제 9번이랑 대표 문제 9-1번을 같이 보면 좋은데 대표 문제 9번만 보면은 오른쪽에 있는 대표 문제 8번 같은 거 혹은 그 위에서 우리가 계속 배웠던 걸로 생각할 수 있어. 무슨 말이냐면 그래프 개형만 봤을 때 둘 다 로그 5 밑이 1보다 크니까 진수가 크기만 하면 돼. 근데 x에 큰 거를 넣을수록 5분의 x도 커지고 125분의 x도 크니까 그냥 최대값 구하고 싶으면 x에 제일 큰 거 넣으면 되고 최소 구하고 싶으면 제일 작은 거 넣으면 돼. 문제가 없는 거야. 근데 9-1번을 보게 되면은 똑같이 밑이 2인데 한쪽은 4x고 한쪽은 x분의 16이야. x에 뭔가 큰 거를 넣었을 때 4x는 커지는데요. x분의 16은 작아져요. 같은 방향으로 안 가잖아요. 거기서 어떤 에러가 생길 수가 있겠죠. 오케이? 어떻게 푸냐?
로그의 곱에서 똑같은 게 있으면은 치환을 할 거야. 치환을. 지수에서도 했었어. 치환 문제. 자, 뭐냐면 자, 일단 얘 여기에서 x가 있는 부분을 분리할 거예요. 뭔 말이냐? 5분의 x를 로그 5의 x랑 다른 하나로 분리하겠다는 거야. 그럼 5분의니까 빼기 로그 5의 5 이렇게 돼야 되겠죠. 빼기 돼야 진수에서 나눗셈이니까. 얘는 로그 5의 125 더하기 로그 5의 x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여기서 얘는 값이 1이고 얘는 값이 3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 뭐 그냥 계산이고 여기서 로그 5의 x를 a로 치환할 거예요. 내가 치환하면 항상 범위를 같이 해라 그랬어. x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로그 5의 x를 a로 치환했을 때 이 범위도 마찬가지로 나와요. 25분의 1 넣으면은 마이너스 2고 5 넣으면 1이니까 a의 범위가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에 됨? 이거에 됨? x값이 25분의 1부터 5까지니까 그거를 각각 여기에 대입하면은 범위가 이렇게 떨어져요. 로그 5에 25분의 1 계산하면 분수는 항상 마이너스 취해가지고 밖으로 바꾸라 그랬죠. 그때 5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된다. 로그 5에 5 넣으면 1 되니까 이렇게 된다.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얘도 마찬가지로 a로 치환을 지금 우리가 한 상태니까 식을 다시 쓰게 되면 a 마이너스 1 a 플러스 3 이렇게 되니까 a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2a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지금 형태다. 그 상태에서 지금 a의 범위가 있으니까 요것도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2차 함수로 만들어서 가면 된다는 거죠. 근데 꼭지점이 마이너스 1이 요 정의역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최소는 마이너스 4가 되는 거고 최대는 마이너스 1에서 제일 먼 1을 대입하면은 2는 4 빼기 4니까 0 이렇게 된다. 이거 이해돼? 수업 이해돼? 치환을 한번 해서 가자는 거야. 왜냐? 치환을 하지 않으면은 그 증가감소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이다. 오케이. 똑같이 생각하면 9-1번도 분리를 하자는 거예요. 앞에 거부터 분리를 하면은 로그 2의 4 더하기 로그 2의 x 곱하기는 밖으로 꺼낼 때 더하기인 거 절대 헷갈리면 안 됩니다. 로그 2의 16 빼기 로그 2의 x 그러면 로그 2의 x를 a로 치환한다고 했을 때 다시 쓰게 되면은 2 더하기 a 4 마이너스 a 로그 계산 그냥 빠르게 할게요.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정리하면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8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a 값의 범위를 마찬가지로 정해주라. 4분의 1부터 8까지니까 x자리 로그 2의 x자리에 4분의 1이랑 8 넣으면 여기서 a의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이렇게 될 거다. 오케이. 요거는 a가 지금 로그 2의 x니까 a가 로그 2의 x로 치환을 했는데 여기서 x의 범위가 4분의 1부터 x가 8이니까 대입해 보는 거예요. 제일 작은 것도 대입해보고 제일 큰 것도 대입해보고 그러면은 제일 작은 게 마이너스이고 제일 큰 게 3이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요 a의 범위가 정립된 상태니까 얘도 꼭지점으로 만들어주면 식이 이렇게 될 거고 a의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3까지다. 그러면은 이번엔 최고차항이 음수니까 꼭지점이 위로 별록이라서 제일 큰 게 될 거예요. 그럼 1,9 1이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최대는 9가 될 거고요. 최소는 x값 꼭지점 1에서 제일 먼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2 대입하면은 최소는 0이 된다. 더해주면 답이 3 이렇게 된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치환을 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이해됨? 이해됨? 돼? 오케이. 요거 해서 넘어가고요. 그럼 다른 거는 뭐 쭉쭉 넘어가고. 자, 대표 문제 10번. 대표 문제 10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보면은 밑이 있고요. 지수 자리에 로그가 있어서 이거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하는 건데 이게 보통 이제 배울 때 많이들 어려워하는 거야. 이거는 헷갈리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냥 로그 단원에서 이런 거 배웠었어. 2의 로그 2의 3 밑이 있고 지수 자리에 로그가 있으면 밑이랑 로그 자리의 진수랑 자리를 바꿀 수 있어. 거기서 3 로그 2에 2 되니까 딱 떨어져. 이런 느낌이 있단 말이야. 근데 이걸로 헷갈리면 안 돼. 이거랑 달라. 자, 얘는 어떻게 할 거냐면 양변에 로그를 씌울 거예요. 양변에 밑이 똑같은 로그를 씌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 밑이 5니까 밑이 5인 로그를 씌울 거야. 그 말은 로그 5의 y는 로그 5의 x의 로그 5의 x 빼기 4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거 오케이? 양변에 그냥 로그 씌우는 거 알겠어? 우리 그냥 루트 했던 것처럼 했었지? 로그 단원 할 때. 자, 그 다음 여기서 그러면 진수 자리가 지금 여기인데 진수 자리에 지수가 있으니까 밖으로 꺼낼 수 있단 말이야. 그치? 꺼내보면은 앞에는 로그 5의 x 빼기 4 꺼냈고 로그 5의 x가 있는 거야. 이건 아까 앞에서 본 형태지. 문제에서 이 y라는 함수의 최대 최소 구하라고 했는데 이거의 제일 큰 거를 구해도 그게 로그 5의 y의 제일 큰 거니까 다시 바꿔주기만 하면 돼. 내 말이 됨? 그런 식으로 해서 앞에랑 똑같이 푸는 거야. 자, 같이 계속 해볼게요. 일단은 그럼 지금 로그 5의 정리. 자, 자, 지금 요렇게 된 형태에서 식을 다시 써주면은 로그 5의 y는 로그 5의 x 빼기 4 로그 5의 x 이렇게 되는데 일단은 이 왼쪽 식을 그대로 최대 최소로 구해볼게. 그럼 a로 치환한단 말이야. 그럼 a제곱 마이너스 4a 될 거고 여기서 a 값의 범위가 정의역이 있으니까 나올 거야. 마이너스 1부터 a가 3까지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치? 그럼 얘는 a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 되니까는 최소는 마이너스 4 최대는 5 이렇게 나올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꼭지점이 2니까 2가 지금 정의역에 들어가 있죠? 아래로 블록에서 꼭지점 마이너스 4가 들어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4 되는 거고 2차 함수 최대 최소 정의역 제한하는 거예요. 그럼 됨? 최대는 꼭지점 2에서 가장 먼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5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거. 우리가 구한 이 최대 최소는 결국 이 값이 되는 거고 결국 이 값이 되는 거야. 로그 5의 y의 최대 최소가 마이너스 4랑 5라는 거야.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함수 그냥 y 자체의 최대 최소니까 돌리라는 거예요. 로그 5의 y 값이 5니까 y 값은 5의 5제곱 된다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로그 5의 y 값이 마이너스 4니까 y 값은 5의 마이너스 4 된다는 거야. 이 둘이 각각 실제 저 함수의 최대 최소가 된다는 거야.
그 최대 최소를 지금 여기서는 곱하라고 했으니까 곱해주면 답은 5 이렇게 되는 거고요. 오케이? 이해됨? 일단은 요게 가장 중요합니다. 양변 로그 씌우기. 그러고 났을 때 우리가 최대 최소를 여러분께서 구할 수 있는데요. 그거는 로그 y의 최대 최소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로그를 복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해되시겠죠? 요거를 정리하세요. 저기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저거 A 제곱 되는 게 저에 다시 안으로 들어가니까 A 제곱이 되는 거예요. 제곱이 A 제곱. 어디 A제곱 이거? 네. 여기서는 그냥 다시 여기서 양변 씌워서 요식이 됐잖아. 요식이 됐잖아. 네. 일단 이 자체의 최대 치수를 구하고 싶은 거야. 이거 아까 앞에서 했었던 거 기억나? 앞에서 요거 했던 거랑 똑같은 거야.